네, 대전 시립미술관 이건희 컬렉션이 오늘 6월 27일부터 전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이 전시를 담당한 우리 송미경 학예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이건희 컬렉션과 신화가 된 화가들. 네, 이건희 컬렉션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 작품 1488점 중에 저희 대전시립미술관에 50점이 대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루어진 전시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시립미술관의 독자적인 기획을 더한 신화가 된 화가들 섹션을 구성해서 전시를 개최합니다. 네, 이번 전시의 1섹션이 이건희 컬렉션 홀입니다. 네, 이건희 컬렉션 홀에는 전반적으로 한국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첫 번에 들어오시면 병관식 작품을 만날 수 있어요. 네, 월학이고요. 1968년도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병관식 작품을 비롯해서 이상범, 노수연, 허백년, 김은혜의 작품이 한 자리에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 전통회화의 계승을 이루었던 5작가를 통해서 전통의 계승과 변화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자 이 5작가를 한 자리에 모아서 전시를 했습니다. 네, 노수연 작품인데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시죠. 노수연의 송청입니다. 1957년에 이 작품이 제작이 되었는데요. 잘 알다시피 조석진, 안중석 서화미술원에서 공부를 했고 또 여기 있던 작가 이제 변관식과 이상범과 노수연은 동연사를 조직해서 한국화의 새로운 변형을 좀 꾀했죠. 이 작품은 송청은 1957년도에 제6회 대한미술국 전람회 출품된 작품인데요. 선연법을 사용해서 수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눈 쌓인 풍경과 좌측에 쓸쓸하게 서있는 고목나무, 원경의 설산을 통해서 황량한 거울 풍경을 그렸는데요. 또 하나 실경산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관념산수에서 벗어나서 근대로 이행하면서 실경산수화를 모색했던 노수연의 작품을 통해서 당시의 미술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운보 소립 작품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운보 선생님은요, 1955년 서울신문의 동양화에 대한 소감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상미술이 성행하는데 우리 동양화만 켜켜묵은 상하타반에 갇혀서 후락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발맞춰서 전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한국화를 보여주는데 같은 코너이긴 하지만 한국화가 어떻게 변해가고 발전해갔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밤새는 김기창 선생님께서 1974년도에 제작한 작품입니다. 추목 채색을 이용해서 날개짓하는 두 마리의 부엉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죠. 김기창 화백의 강렬한 필치를 보여주기 위해 부엉이, 매, 말, 호랑이 등 큰 동물들을 즐겨 그렸는데요. 밤새 또한 역동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엉이는 아내를 빗대어서 그리기도 해서 김기창 선생님의 이제 힘찬 동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다른 쪽에서는 이제 밤에 그림을 그렸던 아내를 또 표현하기도 했다라고도 전해집니다. 네, 우리 박대성 선생님의 설경. 네, 청경자 선생님의 드로잉이네요. 네. 청경 선생님 드로잉인데 1972년이고요. 네. 이 사이공이에요, 제목이. 네. 알다시피 이제 사이공 베트남을 지칭을 네. 하죠. 청경 선생님 종군화단으로 네. 베트남 파견됐던 거는 많이 모르더라고요. 저도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베트남 파견 당시에 그렸던 스케치를 보게 됐습니다. 골목이기도 하고 이국적인 풍경이기도 하고 뒤에 테라스에 철조 네. 공방이 상당히 이국적인 면을 나타내기도 한데요. 약간 프랑스 식민지였던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어서 청경 선생님의 새로운 시각을 바라보는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작품이죠.
네, 뭐 일랑 이종상 선생님. 네. 저희 대전 출신이시죠? 네. 박미영. 네. 네. 저희가 또 하나는 이제 약간 같은 공간인데 네. 서양화를 좀 별도로 배치를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도상봉 여기에 계신 그 이인성 네. 구본호 선생님은요, 같은 이제 일본 유학을 통해서 그림을 배웠죠. 서양화법을 배웠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일본에서 유학했을 때 당시 화풍을 익혀와서 한국에서 그 화풍을 펼쳐나간, 그러니까 우리 유학을 했던 세대들이 어떻게 한국에 와서 작품 활동을 펼쳤는지가 보여지는 그런 내용으로 좀 구성하였습니다. 네, 여기 지금 우리 조각? 네. 네, 조각 작품입니다. 전시회 배치에 있어서 이제 조각 작품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각 작품을 구체적으로 추상 조각을 좀 제외하고는 한국 조각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발전해 갔는지를 이 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김종영, 그 다음에 이제 권진규, 그리고 김창희, 그 다음에 최종태, 전래진의 작품을 한 곳에 모았고요. 이들은 또 서로의 권진규하고 김종영은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제자를 양성했고, 특히 최종태 선생은 김종영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초기에 그 조각을 공부할 때 일본에서 수용하고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서 조각 분야가 발전해 갔는지를 이 양상에서 조각 분야에서 볼 수 있도록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네. 네. 이 작품들요? 네. 권노경 선생님 작품으로 서양화를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는 서양화가 일본으로부터 이제 수용이 됐고 그 과정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런 양상들이 좀 펼쳐집니다. 그래서 권노경 선생님은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셨죠. 현재 이제 일본의 현재 이제 무사시노 대학이라는 곳에 수학해서 인상주의, 원시주의를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1950년대 파리로 가시거든요. 파리에서 자기의 작품 세계를 다시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한국에서 받았던 어떤 그 전통, 갑사의 땅이라든가, 갑사의 이제 붉은 핑크색 흙이라든가 기와라든가 이런 것을 착안을 하셔서요. 대단히 청회색과 그 다음에 채색이 낮은 그런 화풍을 써서 약간 몽환적인 그런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했던 화가를 보여줍니다. 네, 우리 문학진 선생님, 한국에서 나중에 좀 큐비즘적인 작품을 발표했었던 작가죠. 이거 두 점이 다 박고석 선생님인가요? 네, 이번에 이제 두 점이 온 것도 거의 다 한 점씩이 왔었는데요. 이제 두 점이 온 작가들이 신화가 된 작가들은 좀 여러 점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점씩 온 작가들, 아까 권진규 작품, 그다음에 박보석 선생님, 이응루 선생님이 두 점씩 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지금 성북국립미술관에서 3인전을 열리고 있는 윤중식 선생님이네요. 네, 윤중식 선생님이십니다. 윤중식 선생님의 1979년도에 그려진 금붕어와 비둘기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분은 고향이 평안남도 평양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 한국에 남아있을 때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좀 겪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의 작품에 등장하는 저 비둘기는 어렸을 때 본인이 키웠던 비둘기고요. 중간에 가로지르는 그 강이 있는데 거기에 돛담배가 좀 떠있기도 하고 그 뒤에 이제 석양이 있는데요. 이분이 고향에서 떠나오기 전에 그 어렸을 때 느꼈던 향수,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한 화면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분은 노을을 되게 많이 그리셨대요. 고향에서 어렸을 때 봤던 그 노을과 어머니의 푸근한 품 같은 것들이 같이 믹서가 되면서 그려지고 있어서 석양의 화가로도 불려진다고 합니다. 네. 우리 충남이나 세계적인 거장이죠. 이응로 선생님 작품 이번에 두 점이 나와 있고요. 문자추상, 부상으로 부상이라는 문자추상이 이제 두 점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네. 네, 김호수 선생님의 누드 작품입니다. 하모니즘 창시자로도 알려져 계시지요. 예, 두 여인의 대비되는 모습,
한여인 색상으로 대비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강렬한 붓질, 네, 그 다음에 긁어낸 듯한 형상 이런 걸 통해서 두 개의 대비하고 그 대비된 것을 한 화면에서 조화시키려고 하는 흔적들이 보여집니다. 네, 이거 유경채 선생님 작품이네요. 네, 얘기들을 좀 손을 이봉상 선생님 작품이죠? 네. 네. 이봉상 선생님도 독학으로 미술에 입문하셨죠. 13세 때 조선미술 전람에서 입선하면서 이제 화단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봉상 선생님이 그린 그 작품을 보면 즐겨 그린 소재가 이제 화병, 뭐 고양이, 꽃 그림 같은 것들인데 되게 표현주의적인 기법으로 그렸고,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좀 느낀 건데요. 독학으로 공부한 분들은 본인만의 아주 독특한 표현 양식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장수하셨던 김병기 선생님 작품인가요? 맞습니다. 예, 백세를 상수하셨죠. 백세를 넘기셨던 작가분이시고 또 아버님이 그 서양화를 유입한 1세대 김찬영이시잖아요. 이 작품은 서양화 기법인 이제 재료 캔버스와 유화를 쓰고 모티브는 동양화인 이제 이렇게 평풍을 이렇게 옆폭 평풍인데 이제 칠폭 산악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료는 서양화 것을 쓰되 정신은 동양화를 차용했고 그 다음에 그려진 이 산악의 풍경이 몽유도원도에서 모티브를 좀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려낸 작가이죠. 네. 전광영, 이성재. 네. 이건희 컬렉션 저는 준비하면서 대전 시민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렇게 한국 근현대 미술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도 드물었거니와 대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아주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람하시면서 한국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대가들의 작품을 보는 기분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화가 된 사람들을 꾸며진 우리 대표 작가 5명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이 전시를 담당한 우리 김지원 학예실장 이야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전시 어떻게 꾸며졌죠? 네, 이건희 컬렉션이 국가에 기증된 데서 지역 순회전을 한 게 벌써 3년째로 접어드는데 각 미술관마다 독특한 자기의 기획전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대전시립은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초점 맞춰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국 현대미술의 기원의 정점에 있는 5작가 이분들은 사실 김한규, 박수근, 유영국, 이중섭, 장욱진이지만 이건희 회장과 홍나희 여사가 사랑했던 또 작가들이기도 한 것으로 저는 좀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기원을 이분들이 어떻게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분들의 예술세계의 주요 작품 무엇인가를 좀 보여준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전시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잠깐 전시 돌아보죠. 네. 사실 지금 이제 김한기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는 포항미술관에서 전시 중이기 때문에 김한기 대단히의 회고전이 그래서 작품을 좀 소개하기가 상당히 저희가 빌려오기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 보이는 거는 71년에 김한기의 대표적인 작품인 점화 한 점하고 대작이죠. 그리고 65년 이전에 뉴욕 가기 전에 작업했던 그런 어떤 구상적인 작업들 중심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섭 작가의 경우 대표적인 은지화가 2점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작품을 대여하면서 이중섭의 작업은 여전히 이중섭에게 이 가족에 대한 사랑, 애틋한 그리움 그런 어떤 서사를 배제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디스플레이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그림 사이즈는 작은 네. 사이즈인데 저희 옆에 네. 현해탄 너머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떠나보냈던 그 상황을 그렸던 현해탄이라는 이 작업을 네. 가장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그 주변으로 그의 그리움과 그 사랑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네. 이제 유영국 작가의 작업인데요. 네. 유영국 선생님의 지금 작업 중에 저희가 다른 국립미술관들에서는 유영국의 절정기에 있었던 생명추상만 많이 나갔는데 네. 유영국의 초창기 문화학원, 일본 동경 유학 시절에 문화학원에서 제작했던 초창기의 릴리프 오브제 2점을 저희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그래서 네. 이 작업을 통해서 유영국이 이 생명추상의 세계로 어떻게 가게 되었는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이분의 추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6년의 고등어라고 하는 그 소재를 그렸던 작품이고요. 앵코르멜 어떤 태도가 보이는 마테리가 두터운 작업이고, 나머지 이제 65년부터의 생년으로 가는 작업들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장욱진 선생님의 작품이 있는데요. 장욱진 작가도 사실은 전시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그 향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장욱진 회고전을 준비 중이어서 좋은 작품을 좀 대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어쨌든 장욱진의 작업 중에 가장 포인트로 둘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족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초점을 둬서 어렵게 이 대중에게 작품을 공개할 수 있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여러 작업들 중에 사실은 이 풍경이라고 하는 작업은 저희 대전시립미술관 그 소장품으로서 상당히 수작이고 이 시기에, 제작 시기에 가장 좋은 작업 중에 하나로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말기 작업이고 판화 작업이 좀 2점 정도 되었습니다. 박수근 선생은 사실은 지금 신화가된 화가들의 4작가, 박수근을 제외한 4작가는 모두 일본 동경 유학을 했던 분들인데, 박수근만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사실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셨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독자적인 어떤 화풍을 만들어냈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 지금 저희가 전시되어 있는 이 풍경을 보면 사실 서사를 구도로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행상을 나가고 판자촌에 사는 이 큰딸이 이 막내둥이를 업고 어머니를 기다리고, 그리고 양옆에는 또 어르신들이 한가로운 어떤 오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일상의 모습들을 이 박수근 선생이 그렸던 그런 내용들로 이야기를 좀 꾸며보는 그런 전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 키워드로 보는 신화가 된 화가들, 이 5작가에 대해서 대전 시민들이 어떠한 점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이건희 컬렉션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좀 많이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희 컬렉션의 특징은 역시 글로벌 경제를 선도했던 분으로서 컬렉션의 특징 자체가 당대의 최고의 예술적 가치를 갖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국 근현대 미술의 역사에서 최고의 예술적 가치를 갖고 있는 작품을 보여주는 여러 작가 중에 5분이 상당히 그 기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명작에 관한 이 직접 체험, 실견을 우리 대전 시민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큰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희 컬렉션이 갖고 있는 어떤 수집과, 그리고 그것이 개인 수집이 공공의 자산으로 기증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 미술관에 관한 어떤
새로운 관심, 깊은 관심을 좀 다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시 언제까지죠? 저희가 9월 10일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대전 시민 여러분들 이런 좋은 기회에 많이 미술관들을 찾아주셔서 한국 근현대 미술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전시 강추합니다.